주인과 노예. 마르크스와 같은 철학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하루하루 힘든 노동을 삶의 운명으로 여겼다. 운명은 전형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다. 너의 현실을 받아들여라. 우리가 노동의 신성함을 수용하면서도 나의 노동의 대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하거나 체념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관계는 오랜 역사가 있다.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몸뚱어리밖에 없는 현실에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고용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예의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후성 유전학적 밈이다. 사회 구성원의 다수는 피고용자이며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피고용자의 피에는 노예 본성이 흐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노예 본성에 가깝다. 주인 본성은 드물다. 심지어 주인 본성이라고 보이는 것은 대부분 가짜이며 노예 본성의 변형이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에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노예 본성이다. 세상에 주인은 없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 가짜이며 그들 또한 전형적인 노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영자나 고용주도 대부분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예속된 노예다. 우리는 모두 노예의 후손이다. 진화론적으로도 노예가 생존율이 높다. 왜냐하면 다수는 확률적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이상적인 관념 또는 상상력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주인에 대해서 이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해 보낸다. 자유는 주인의 본성이다. 주인은 자유가 온몸으로 체현된 존재다. 그는 절대 저항하지 않는다. 주인에게 저항이란 맞지 않는 옷이다. 저항은 노예의 덕목이다. 주인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데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저항한단 말인가? 주인은 삶을 궁색하게 살지 않는다. 그의 생각이나 행동은 제한이 없다. 누가 주인에게 제한을 가한단 말인가? 하지만 삶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만만치 않다. 현실을 돌아보자. 기본적으로 언론은 왜곡을 먹고 사는 사회 체제다. 그런 언론에 접해있는 우리 또한 필연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왜곡은 진실을 오염시키고 우리는 삶이라는 오염된 바다에서 질식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착각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내세우는 정보는 대부분 가짜다. 그 정보를 믿으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정당화된다.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본인이나 지지자들이 퍼뜨리는 정보는 거의 모두가 가짜다. 그런데 언론은 사실보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것을 그대로 방송한다. 주인은 그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인 되기는 쉽지 않다. 모든 정보는 권위의 등을 얻고 활동한다. 권위가 없는 정보는 정보의 가치를 잃는다. 지금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며 쿠데타라고 하면 아무도 쉽게 수긍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내란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면 다수의 국민은 수긍한다. 그에게는 법을 배경으로 하는 강력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알기에 대법원장은 결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장은 철저하게 노예다. 그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침묵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가 만약 주인이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비상계엄은 명명백백 내란이라고 말해야 한다. 말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그가 노임을 증명한다. 주인은 오직 홀로 존재한다. 세상의 주인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모든 노예는 복수를 형성한다. 주인은 결코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기에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노예들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쉽게 친구가 된다. 이때 이들 친구는 모두 가짜다. 주인은 결코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친구가 없음을 자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주인을 만났을 때 그를 존경하고 공명한다. 이것이 주인의 태도다. 우리 사회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모두 얼마나 노예인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의 전문직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권력을 휘두르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을 얼마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가. 그것을 보면 결코 주인은 직업과 동격이거나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자와 주인은 반비례관계라고 봐야 현실적이다. 지금까지 다소 감정적으로 한 말들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니체의 주인 노예를 흉내낸 것 같기도 하다. 아무렴 어떠랴. 진실에는 오직 주인만 있다. 분명히 내가 한 말에는 니체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새삼스럽게 니체의 사성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 주인과 노예는 고정된 틀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다. 노예는 의존 대상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 행동하는 순간 그는 노예가 된다. 돈, 권력, 쾌락, 명예 따위들이 의존 대상 중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의존 대상들이 은밀하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말한 언론이다. 주인은 절대 의존 대상이 없다. 그는 오직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행동한다. 주인은 찌질하지 않고 당당하다. 외부의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 주인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삶의 구차함을 부끄러워한다. 주인의 삶은 자유 그 자체다. 주인 또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예처럼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고 기꺼이 실수를 인정한다. 그것이 주인의 태도다. 니체의 철학처럼 주인은 삶을 긍정하고 진정으로 온전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자이다.